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태의 배후 쿠데타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과 한동훈 이 두 인물입니다. 홍장원은 국정조사에서 자신은 관련 정치인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질문이 너무 좁았다는 것인데 단지 한동훈 의원씨 이재명과 통화했느냐는 질문만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범위를 넓혀서 여야 정치인 중 누구와 통화했느냐라고 물었더라면 답변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박선원은 홍장원에게 쪽지를 받자마자 김어준에게 달려갔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치인 체포 감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고위 정보 관계자로부터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 정보는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퍼져 있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도 논의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한동훈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바로 국정원이나 야당의 고위급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상황이 확실해지는데 홍장원이 부인했지만 실제로 여야 핵심 지도부와 교감을 나누며 이 정보를 유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순한 정보 교류가 아니라 이런 움직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일어났다면 이는 곧 보수 세력 내부에도 대통령 탄핵을 노린 음모 세력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미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차기 대권주자들의 지지율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마치 탄핵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 당시 여권에서 한동훈은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이 이 모든 걸 기획했고 직접 움직였으며 실행에 옮겼고 있는 단순히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자체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저는 분명히 대통령 탄핵 사태의 주범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한동훈을 지목하겠습니다. 이자는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당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이후 탄핵 소추가 급격히 추진되었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든 주역 중 한 명이 바로 한동훈인데 이자가 다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음모를 꾸민 자가 다시 대권을 노린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들이 누구입니까? 핵심적으로 국정원 1차장 홍장원과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인데요. 이들은 국가를 배신하고 좌파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수호자를 공격하는 최전선에서 활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박선원이 꾸민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선원은 누구입니까? 국정원 차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국정원 내부에 어떤 메시지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정권 곧 바뀐다. 윤석열이 구속될 거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메모 명단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 작업을 누가 했겠습니까? 박선원 본인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물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홍장원의 증언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홍장원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적으로 공적으로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러 왔는지 그 기록만 들춰봐도 기가 막힙니다. 공금을 유용하고 범죄 혐의를 받으며 비리를 일삼아온 이자는 정말 파면 팔수록 문제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인물입니다. 홍장원에게 묻고 싶은데 본부인과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홍장원은 자신의 불륜 사실이 첫 번째 아내에게 들통나자 기막힌 반격을 감행했는데 그는 감찰실에 먼저 배우자가 테니스 코치와 불륜을 저질러 자신이 이혼하려 한다는 황당한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부정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술책이었는데 국정원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생활이 문란한 요원들을 강제 퇴직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왔기에 그는 자신의 행동이 드러날 경우 조직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선제적으로 배우자를 음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부인이 바람을 피웠습니까? 본인이 바람을 피웠습니까? 공직자라면 사생활이 투명해야 하고 국민이 그걸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홍장원과 재혼한 여자의 정체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인 진은정과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다는 소문이 국정원 내부에서 이미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한 아내가 정의용의 조카라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의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실장을 지낸 자로 지금 징역 5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북한에 우리 국민을 강제로 북송시킨 장본인을 우리 국민이 잊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자들은 이런 반인륜적인 짓거리를 벌이고도 버젓이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으려 했고 지금은 노영민과 김현철 이자들과 함께 5년형을 구형받고 2월 선고를 앞두고 있죠. 정말 재혼한 여자가 정의용의 조카라면 권력 실세와 인맥을 형성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 것은 아닌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영국에서 공사 2급을 지냈다고 하는데 그 자리가 과연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홍장원은 정의용을 통해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인사청탁이 들어갔고 그 결과로 대북공작국장 1급으로 1순위 추천이 되었지만 당시 민변 출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증 과정에서 반대해서 결국 승진에 실패했다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소문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또 홍장원은 100억이나 되는 공작금을 친구한테 사기당했다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 요원으로서 신분을 숨긴 채 홍콩에서 활동하던 그는 공작금 7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으로 홍콩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로 감찰을 받았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내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의 해명은 더 가관이었는데 그는 공작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두 채 구입했으며 블랙 요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할 수 없어 재미교포 지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죠. 더욱 황당한 사실은 그가 귀국하는 동안 지인이 이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먹튀를 해버렸다는 것인데 결국 국정원은 공작금이 사라진 이 사태를 공작사고로 처리하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죠. 공작금 100억 원이 사라졌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 비정상적인 대응에 대해 국정원 내부에서도 도둑이 제 집에서 활개치는 격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무려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집행하면서도 그 어떤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이 100억 원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간 것일까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작금을 사기당했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넘길 일입니까? 사기당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떳떳하다면 공작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국민 앞에 소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0억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갖고 장난을 치고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국가의 돈을 개인 돈 쓰듯 사용하고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해명조차 없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과 선관위 이게 대한민국을 좀먹는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국정원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조직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고 예전에는 김종필이 처음 국정원을 만들었을 때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정권이 몇 년마다 바뀌다 보니 국정원 내부에서 파벌 싸움이 난무합니다. 암투가 일어나고 내부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완전히 썩어버린 조직 내부는 이제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장이 되었죠. 근데 이 와중에 박선원 이자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이 인간이 국정원 차장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 옛날 보좌관을 했던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대고 심지어 윤석열이 탄핵된 후에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거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보기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정원이 원래 개판이었냐면 아니죠. 처음엔 충성 하나로 뭉쳤었지만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부에서 서로 물어뜯고 난리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지금 그 조직 안에서 암투를 벌이는 인간들 그 주역이 누구냐? 박지원 같은 인물, 종북좌파 이런 인간들이 국정원 핵심에 앉아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조직은 완전히 망가졌고 진정한 국정원 직원들은 몇십 명 남지도 않았습니다. 조직이 썩어 빠졌다는 걸 내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들마저도 탄식을 하고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박지원, 박선원, 서훈, 홍장원 이런 인간들이 국정원 안에서 뒤엉켜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박지원 시절엔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터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국정원이 아니라 권력 노름판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린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이렇게 뒤에서 온갖 커넥션을 만들면서 국정원장 자리까지 노린다고요? 이게 바로 국정원의 현주소입니다.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대로 두면 국정원이 진짜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이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홍장원 이자의 도덕성을 한 가지만 검증해도 이자의 모든 발언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지 알 수 있죠. 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온갖 음습한 공작과 공금 횡령과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사생활, 그리고 각종 부정부패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추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논리가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정영식 재판관이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으며 조목조목 짚고 넘어갔겠습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홍장원의 궤변을 가차없이 박살내었는데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말이 계속 바뀌는데 이런 자가 무슨 정의를 운운합니까? 이런 기회주의적인 인간이 이 나라를 농락하는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고 반드시 이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이제는 거짓으로 위장한 모든 위선을 걷어낼 때가 왔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